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장우 사장의 곰탕이 유독 감칠맛이 우수하고 콜라겐 함량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부장이 전화가 와서 very nice, 정말 흠이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완벽한 음식이다. 라면 회사가 칭찬했던 높은 콜라겐 함량이 우골 수프를 광고하는 데 쓰였다는 점도 이장우 사장에겐 수상해 보입니다. 콜라겐 함량이 유독 높고 인공 조미료 없이도 기막힌 감칠맛을 내는 곰탕.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이장우 사장 역시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1차 시키고 또 투탕할 거는 2차 시켜서 이것이 숙성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요? 네. 다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조리 과정 속에서 그 비밀스런 맛이 탄생했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손에서 그 제품 그 분석을 해서 차별화된 부분이 확실히 나온 부분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들 방식대로 그것을 인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장우 사장의 추측처럼 라면 회사가 그의 곰탕을 연구하던 중 맛의 비밀을 찾아냈던 걸까요? 저희가 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그 곰탕집에서는 국물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분유를 넣는다든가 맛을 진하게 해서 MSG를 넣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성분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전부 분석한 겁니다. 그게. 참고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표절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는 또 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첨단 기계를 3개를 설비해서 약 300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더니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온 거지 절대 그 곰탕의 곰탕 기술을 저희가 뭐 투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지난 10월 18일 드디어 맛 표절 소송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제 판결은요. 이쪽. 맛의 유사성보다 제조 방법의 차이에 주목한 판결이었습니다. 맛 자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매우 주관적이고 사람들마다 느껴지는 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맛을 보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맛을 내는 방식을 보호를 하는 거지. 말씀드렸듯이 법은 주관적인 맛보다 판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제조 공정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역분석해가지고 만들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비법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거를 알아낸 거지. 그럼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어떤 맛이 또 다른 기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분석을 불법이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은 맛. 그 맛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몰라주는 세상이 이장우 사장은 원망스럽답니다. 가마솥의 그 불꽃은 50년이 넘게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 속에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돈이나 아니면 어거지를 쓴다 이런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면 회사와 손잡을 날을 기대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 이장우 사장. 그래도 꼭 지키고 싶은 하나가 있답니다. 항소를 준비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데요. 정말 그동안 제가 지켜온 부분을 그 역사 속에 갖고 있는 그 원칙이 나는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정말로 인정받고 싶은 건 맛 자체가 아닌 건지도 모릅니다. 곰탕 나가세요. 맛을 찾아낸 어머니의 정성과 맛을 이어온 자신의 신념,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맛을 지켜가야 할 아들의 미래를 존중받고 싶은 것일 텐데요. 그것은 꼭 법의 심판대에서만 가능할까요?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화해하는 일. 그것은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을 두고 마주한 밥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겁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Y 담당 PD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제보한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화미 물엿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아웃소싱 글로벌 리더 맨파워 코리아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금성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개념 잡고 성적 올리는 올리드에서